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놀자 부자TV DMC 준입니다. 오늘은 DMC 준과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과 써니 소장님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터넷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로 접속할 텐데요. 대법원 인터넷 라고 치시면 사이트 바로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하시면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발급하기가 있는데요. 발급하기는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열람하기는 열람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열람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용 들어가시면 간편 검색 있고 소재 지번 있고 도로명 주소 찾기 이렇게 지도로 찾기 있잖아요. 요 찾기로 하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다 해봤는데 간편 검색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편 검색으로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데 시 구는 넣지 않고 동하고 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 전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서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전 2개월간 접수된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 신청을 하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4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2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확인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후에 열람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열람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하기로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도, 구까지는 안 넣으셔도 간편 검색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초동 아니면 서초대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수색동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수색동 삐삐 번지 101동 삐삐호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검색을 또 누르시기 전에 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매매 목록이 있고 공동담보 전세 목록이 있잖아요. 요거를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담보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이제 담보 물건이 잡혀 있는 경우 그 담보 물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발급받으신 곳까지 담보를 잡힐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나오고요. 매매 목록은 매매를 언제 했는지 나오는 아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소재 지번과 전유 세대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람 등기 기록 유형 선택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말소 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유효한 사항만 할 것인지 이것도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누르시면 주민등록 공개 여부 검증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음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제하기 창이 나옵니다. 결제하기 창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도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선불, 전자, 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인데요. 제가 신용카드도 그렇고 계좌이체도 그렇고 해보니까 휴대폰 결제가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증번호 누르시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확인하시고 인증번호 란에다가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 등기부등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써니 소장님을 만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 보는 법,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죠. 여기 제목에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이거 말소사항을 다 포함해가지고 뽑은 거고요. 여기는 집합건물로 나와 있는데 이 등기부 등본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건물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나오는데요. 일반 건축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독 건물이 되겠고요. 집합 건물은 무슨 아파트나 빌라 같은 그런 공동 건물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고유번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집에 갖고 있는 권리증, 등기 권리증에 나와 있는 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합 건물의 주소가 나와 있고요.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되겠는데요. 표제부는 그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구와 을구는 그 내면으로 들어간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데요. 표제부는 일반 건물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 건물의 소재지나 뭐 건물의 명칭, 뭐 그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공동 건물에는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집합 건물이니까 먼저 표제부 살펴볼게요. 한 동 건물의 표시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건물, 그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접수일자가 나와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한 주소와 어떤 아파트, 그다음 몇 동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내역에 보시면 어떤 걸로 지었는지, 또 몇 층인지, 그 층마다의 그런 면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게 되겠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 토지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 동이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지가 아파트는 여러 필지이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지번과 그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지목인 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음을 보시면 또 표제부라고 해서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예요. 전유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202호면 202호 요 한 칸, 그걸 말합니다. 접수일자가 나와 있고요. 이제 건물 번호는 몇 층 몇 호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건물 내역에는 이 전유 부분이 몇 평인지, 제곱미터로 몇 제곱미터인지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권의 표시도 대지권의 종류가 뭐 소유권의 대지권인지 지상권인지 전세권인지 이런 대지권의 종류가 나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은 전체 그런 땅 중에서 이 전유 부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이라는 거예요. 뭐 빌라 같은 거 살 때 거기 땅 지분이 얼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갑구가 나왔는데요. 이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소유자냐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압류나 가압류, 뭐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유권 이전, 매매, 그래서 바뀐 소유자가 누구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고요. 지금 요 2번을 보시면 가압류라고 돼 있어요. 아마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압류라고 돼 있고 이제 이건 어느 법원에 의해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요. 갚지 못한 청구 금액이 얼마, 또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누구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2번 가압류 등기 말소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소라는 거, 여기 해제라는 거는 이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압류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이게 해결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상황 종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가압류가 들어가 있었고 경매도 들어왔었네요. 경매도 들어와서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또 바뀌었고 또 그 소유자가 다시
또 다른 소유자에게 매매로 인해서 또 이전을 또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주소도 들어가지만 얼마에 거래했는지 그 거래 가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집을 사고 싶다. 근데 뭐 얼마를 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전에는 이 집이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이 등기부 등본을 떼 보시면 전에 매매 거래했을 때는 이게 이만큼의 거래가 됐구나. 뭐 3억 5천에 거래가 됐구나. 뭐 4억에 거래가 됐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구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 마지막 소유자가 여기 소유권 이전으로 된 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소유자가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소유자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을구로 넘어가겠는데요.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그 외의 권리예요. 뭐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근데 뭐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저희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마 가장 많은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앞에 굉장히 좀 많이 복잡했잖아요. 그 소유권이 복잡했던 것만큼 을구도 보시면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 계약을 했고요.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돈을 빌린 액수인데요. 1억을 빌렸다고 꼭 여기에 1억이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게 아니라 1억에 이제 이자를 한 20% 정도 가산을 해서 채권 최고액 금액을 매겨요. 뭐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렸다 그러면 한 뭐 1억에 플러스 20% 더해서 그 금액을 채권 최고액 금액으로 먹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인데 이게 물론 내가 내 집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뭐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누구의 보증을 서주고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돈을 그 사람이 빌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자란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라는 거는 돈을 이 담보로 해서 빌려준 사람, 뭐 은행에서 빌렸던지 아니면 개인한테 빌렸던지 그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 또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 말소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이라는 건 여기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근저당권 말소가 되어 있는데 말소라는 거는 돈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2번 근저당 말소가 됐는데 그럼 1번은 살아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뭐 계속 쭉쭉 나오겠지만 아까 경매가 됐었잖아요. 집이 경매로 돼서 아마 매각 대금으로 이것들을 다 갚은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보시면 1번, 4번, 5번 근저당이 경매로 인해서 다 갚아진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7번도 설정을 하셨다가 갚았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건데요.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가 나와 있죠. 요게 살아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집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등기부를 보셨을 때 이 집에 지금 빚이 이만큼이 있구나, 채무가 이 정도가 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세 같은 거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등기부 등본을 찾아서 을구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가면 2순위가 되는 거고요. 이런 빚이 하나도 없고 근저당권이 다 실선으로 그어져서 이제 만료가 되어서 이제 다 끝났을 때는 이제 내가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이제 뭐 등기소에서 당연히 발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 사항을 표시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말소가 되었을 때 여기 실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게 말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또 중요한 부분 하나 발행일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발행일이라는 거는 이 등기부 등본을 언제 발행했느냐예요. 등기부 등본은 지금 당장도 전산으로 떼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무슨 전세 계약을 한다거나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전 등기부 등본이다.
그러면은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발행일자를 확인을 하시고 가장 최근에 오늘 지금 떼은 그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